안녕하세요. 반바람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청약단지 또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파주운정 3지구 지난번에 3, 4블럭이 취소가 됐었죠. 사업 자체가. 근데 또 근처에 있는 1, 2, 5, 6블럭이 사업 해지 절차 중에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주상복합단지여서 이 GTS 운정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이 초초초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되면 사전 청약 당첨자들 1,414가구 거의 뭐 완전 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뭐 전세 계약 뭐 부분에 있어서 이 릴레이식으로 좀 이렇게 이 시간차적인 어떤 계획들이 완전히 헝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게 됐는데, 이 인창 개발이 자금난에 부딪히면서 결국에 가서는 사업을 취소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뭐 입지적으로 봐도 뭐 GTX 운정역이 굉장히 가깝죠. 엎어지면 뭐 코 닿을 정도로 뭐 굉장한 어떤 이 선호도가 높았던 그런 이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당시에 여기 당첨된 사람들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일단 뭐 파주지만 GTX를 통해서 충분히 서울 접근성 뭐 20분, 30분이면 확보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뭐 파주 쪽이 그렇게 서울처럼 촘촘한 어떤 밀도 있는 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쾌적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당첨자 신분이 그냥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고, 이런 입주 이 계획들이 완전히 뭐 초반부터 뒤틀리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뭐 땅을 칠 만큼의 그런 어떤 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결국에 가서 이 파주운정신도시 주상복합단지 1, 2, 5, 6블럭 시행사인 인창개발과 맺은 토지 공급 계약 LH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이 7,523억의 인창개발이 매입을 했는데요. 이게 LH에서 공급한 공급 예정 금액이 4,513억. 그러니까 66.7%보다 더 높게 인창개발이 써내서 이 사업권을 따냈는데, 결국에 뭐 계약금 759억밖에 못 냈어. 몇 년째 뭐 중도금을 내지 못했으니까 이건 뭐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겠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뭐 1,300가구는 거의 뭐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여기 굉장히 입지가 나름 괜찮은 곳이라서 당첨된 그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사업 자체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게 생겼으니까 이거 완전히 정말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본다, 그런 어떤 말이 딱 어울릴 수가 있죠. 지금 공공부장 자체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뭐 물론 사전 청약 자체였던 무리한 어떤 사업 계획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이전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었는데 더 이상 뭐 안전한 시그널이 되지 못하잖아. 몇 년간 그냥 유랑하듯 당첨이 돼도 여기 뭐 사업이 시행될지 안 될지도 지금 미지수 X로 남는 곳이니까 철저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 그림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획기적이나 뭐 대안적 정책 없이는 이런 사업들이 뭐 고사될 가능성도 높고요. 뉴홈으로 시작된 이 부동산 정책, 특별히 공공분양 이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뭐 셔터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 역시도 뭐 서울의 아파트 하나 깃발 꽂으면 정말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거는 결국에 가서는 뭐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집값 뭐 어느 정도 기대하고 샀는데 집값 자체가 올라주질 않아. 지금 뭐 서울 아파트 자체도 붕괴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소득의 뭐 40%를 대출 갚는데 써야 할 정도로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전분기 대비 7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정말 고점에 물린 집값인데, 그 고점에 물린 집값 자체가 자체 가치 생산 확대 이 능력이 완전히 지금 넉아웃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점에 물린 집값을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허덕입니까? 결국에 가서 뭐 2023년 4분기 소득의 40.1%에서 지난해 1분기 38.8%로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이 4분기 들어서 40%를 넘어서고 있다. 2024년, 그죠? 그 정도로 뭐 지금 이 소득 대비 과연 집값이 정상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완전히 비정상이죠. 이렇게 그냥 부채 물어가지고 집값을 쳐올리기 시작했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일단 서울 아파트 깃발 꽂으면 내가 모든 이 각처에서 빌린 돈들 다 쳐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잖아, 이 정도면. 지금 뭐 전후좌우 뭐 어느 곳에서 이 악재가 터질지 모르는 전방위적인 경제 위기 속에 있는데 한국 부동산만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오른다는 이 기시감 같은 정말 뭐 헛된 망상과 같은 이 가치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런 지금 사단이 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지금 선제 지표에 해당되는 코스피 보십시오.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오늘 2300선도 깨졌어요.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 빠지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 시장, 동산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의 가치는 뭐 영원무근,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불멸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신념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깨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몰빵에 가깝잖아. 그 정도로 뭐 때려 부었는데 이 금융시장이 절단나기 시작하니까 부동산 시장에 이 기절을 이루고 있는 이 금융의 어떤 이 힘이 완전히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오늘 2287선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1조 이상이 또 빠지고 있어요. 엊그제는 뭐 2조 이상 빠졌잖아. 이 정도로 지금 해외 자본이 완전히 썰을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갯벌 장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티냐고. 아파트가 뭐 아무리 뭐 불개의 어떤 이 궁극적인 신념에 의해서 결국은 오른다라는 어떤 한국인의 유전인자에 딱 각인된 어떤 가치, 최고의 어떤 단계로서 지금 인식이 되어진다 한들 현실이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골로 갈 수밖에 없는 장세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게 뭐냐면 코스피 월봉이 180선을 지금 이탈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IMF 외에는 이탈된 적이 없었던 그런 추세선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2300선에서 2200선으로 갔죠. 이게 2200선, 2000선 깨지고 1400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붕괴라는 게 왜 자꾸 주식 얘기 봐야죠 이거를. 부동산 시장 이제는 금융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옛날에야 뭐 강남 뭐 서울 상급지 위주로 지 마음대로 그냥 마이웨이를 가는 어떤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 분위기는 충분히 뭐 형성이 될 수 있었지만 완전히 지금 이제 결착이 돼 있다니까 금융시장하고. 주식시장의 붕괴는 곧바로 아파트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해제로 반짝했던 강남 집값 지금 뭐 상승분 다 반납했죠. 상급지 상승분은 초고속으로 아마 더욱더 뭐 빠른 속도로 반납할 예정이고 집주인들 지금 슬그머니 뭐 이 선에서 나는 호가선에서 팔 수 없어 하고 매물 걷어들였던 거 10만 건 육박하는 매물로 쏟아낼 듯. 뭐 이게 낼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이 양상이 벌어지게 될 거고 부동산 정책의 혼선이 2024년 대출 해제 8월 달에 거의 뭐 2조, 8조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이 대출 이 몰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지금 아파트 시장이 부채 구조로 굳어졌다는 얘기. 이게 콘크리트로 다진 게 아니라 빌려온 돈들로 그 아파트 시장의 어떤 가치 자체를 그냥 굳히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전히 대변수까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절단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위기죠. 이게 지금 위기 상황이 지금 산업 최전선에 있는 이 대기업들도 지금 휘청거릴 만큼 아니 현대하면 뭐 굴지의 기후 아닙니까? 특히 면세점도 뭐 굉장히 사업이 잘 됐었는데 적자 늪에 빠져서 5년차 이상 직원 희망퇴직 받고 있습니다. 야, 정말 굉장히 좀 쎄한 느낌까지 들고 있죠. 근속 5년 이상 뭐 기준으로 해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면세점 지금 뭐 유통업 칼바람, 유통업 자체가 지금 유통업은 특징이 뭐냐면 현금이 잘 돌아야 돼. 현금이 잘 돌아야지 상품도 잘 팔리고. 그죠? 뭐 이거는 당연한 어떤 경제 논리 공식이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면세점 자체가 굉장히 상품성에 있어서는 뭐 우월한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롯데를 비롯해서 신세계 뭐 엄청난 어떤 호응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거 완전히 찬바람 불고 있다니. 그러니까 롯데 면세점까지도 100명 이상의 희망퇴직 회사를 떠나고 있고요. 지금 신세계까지 지금
신세계 DF가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임원급여도 뭐 20% 정도 반납할 정도로 지금 산업계 최전선에 있는 이 대기업들도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단적으로 뭐 주식 붕괴가 대기업 자금 경색 몰고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돌고 돌지 못하면 고스란히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동산을 지탱하고 있는 개인 수입 구조, 당연히 내가 기업에 들어가서 취업 활동하고 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수입 구조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선택의 폭을 내가 넓힐 수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부자들이 끝까지 견딘다고 몰려있는 고점의 집값들, 현금 부자도 고금리 대출 딱 물고 집을 사들입니다. 대체적으로 10%, 20% 자기 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7, 80% 어마무시한 대출 받아요. 아무리 현금으로 자기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고금리 대출은 견디지 못할 만큼의 압박감을 주거든. 굉장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강남의 상승분이 급속도로 깎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매시장 보십시오. 상급지에서 경매가 쏟아져 나오는 것도 무시 못할 부분이에요. 리센트, 그죠? 38억, 8억, 7억, 23억, 27억에 나오고 있고, 잠실주공 5단지 역시도 지금 31억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수 힐스테이트 역시도 경매로 나오고 있어요. 이수에서 여기 또 경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가라구송 2차 아파트도 지금 8억 8천에 경매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문정시형 아파트 역시도 상급지 대부분에서 이렇게 경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 강남 아파트가 뭐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입지가 좋은 아파트, 서울의 상급지 아파트 끝까지 이런 어떤 경제적 이 한파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겠지. 그들은 뭐냐? 현금 부자이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도 대출, 고금리 물고 대출 받았는데 부채로 쌓아놓은 뭐 어느 정도의 자기 자산이라는 그 자산 가치가 극도의 하강 압력을 받으면서 견디지 못하는 어떤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네요. 물론 뭐 영끌들이 뭐 자금 이 순환이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내놓는 매물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떤 이 상급지의 매물, 특별히 경매가 나온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97.5%, 이게 미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매가가 높아진 건 결국 거품이에요, 거품. 지금 싸그리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 거품이 날아가고 있잖아. 2년 9개월 만에 지금 쌓아 올린 최고치, 이거 완전히 고점에 물린 가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현금 단단하다고 해도 이 고금리에 물린 이 대출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경매도 낙찰가율이 높아지면 고스란히 고점 가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지금 상황에서 낙찰받으면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한국 아파트가 금괴보다 골드보다 더 아주 안전한 자산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완전히 지금 시대가 바뀌어버렸다는 게. 지금 부동성,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황금성이 떨어지는 한국 아파트 시장은 곧바로 이 관세 영향에 의해서 환율, 금리, 금융시장의 해체와 재편으로 인해서 붕괴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104% 때렸어. 야, 이게 말이 되나? 104% 때린다는 거는 이거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중국은 끝까지 버텼어. 왜 그럴까?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국의 통화 가치를 좀 더 떨어뜨려서 인위적으로 이 미국의 보호무역 관세를 피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출의 문어발식 점점 더 확대해 나가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방이죠. 글로벌하게 더욱더 깊숙하게 치고 들어가겠다는 어떤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 거의 치킨 게임이 극에 달할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트럼프는 지금 기존 화폐 세력과의 전쟁 뭐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에 묻혀있는 그 어마무시한 이 달러 세력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좀 내리기 위해서 가상화폐나 뭐 CDBC 같은 디지털 화폐 쪽으로 계속적으로 화폐 전쟁을 진행하면서 중국에 집중된 활약을 지금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104% 관세 나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200% 육박하는 관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 역시도 지금 25% 수준에서 더블업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아파트 붕괴의 시초는 관세로 인한 이 금융의 출렁거림, 불안정성에서 기인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당장 지금 오늘 미국발 관세 충격에 급락한 이 코스피 뭐 5%대 폭락해서 검은 월요일이라는 말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아파트 붕괴는 바로 주식시장 붕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만큼 부동산 금융이 뭐 전적으로 센터에 딱 자리 잡을 정도로 아파트 시장에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뭐 2000선 밀리다가 이거 깨질 수 있는 선제 지표가 뚜렷해 보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아파트 시장 박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붕괴뿐만 아니라 환율 1,500원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위안화 계속해서 중국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추려고 할 겁니다. 위안화가 낮아지면 원화 가치도 떨어지겠지. 동시에 환율은 폭등을 하게 될 겁니다. 1,500원이 뭐예요? 1,600원까지 갈 가능성도 높고요. 아파트 붕괴는 금융 붕괴, 그리고 환율 붕괴에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물가 상승으로 환율이 붕괴가 돼버리면 선택의 폭이 축소가 되고 금리로 주담대는 뭐 언감생심, 극도의 거래 절벽이 빙하기 시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행 금리, 그죠? 대출 문턱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금리 인상, 다주택자들 뭐 주담대 전격적으로 딱 중단이 돼버리고 아파트 붕괴, 결국에 금융 붕괴, 환율 붕괴, 금리 붕괴로 확산될 수밖에 없죠. 영끌 아파트 초토화되는 건 시간 문제고요. 새로운 차주보단 기존 차주, 그러니까 미리 대출을 땡겼던 사람들이 더 위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자금 경색으로 인한 집값 하락은 장기적인 물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이 비관적 전망 속에서 희망적, 낙관적 이 틈새를 발견하려면 저점의 집값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미리 땡기지 않고 무리해서 집 사지 않은 무주택자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상반기 정말 잘못 진입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순이나 몇 년 전 분양가는 좀 고려하시되 상승분 물고 있는 아파트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마셔버리면 골로 갈 수 있는 맹독성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 단군 이래 이렇게까지 경제 현안이 꼬인 적이 없어요. 뭐 관세, 환율, 금리, 디플레, 인플레, 물가, 금융시장의 초토화, 어디를 둘러봐도 호재 하나 없는 이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이 계속적으로 우상해 한다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정말 잘 들여다보시고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접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뭐 공공부장에서 사전 청약이 계속적으로 취소가 되고 있고요. 1,300명 뭐 당첨자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죠. 이런 어떤 이 사업의 붕괴는 결국에 가서는 지금 관세 정책으로 비롯된 금융 붕괴, 환율 붕괴, 금리 붕괴 등등등 이어지는 디플레, 인플레, 뭐 꼬일 대로 꼬인 단군 이래 이런 적이 있었던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엄청난 이 경제적 이 한파가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조심해서 접근해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